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7월 4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단독주택가격지수입니다. 하락임에도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50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결국 풀어놓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아직도 그렇게 많이 단독주택 가격도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유입 자금 거래인데요. 결국 이런 쪽으로 미국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결국 달러 강세가 한동안은 계속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미국의 물가가 결국 수입 물가라든지 이런 쪽이 영향을 받게 마련이고요. 인플레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되겠죠. 네, 다음으로 보시면 역시나 소매 판매인데요. 미국의 경제가 70% 가까이가 다 내수 시장이니까 소매 판매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하락이 되어야 정상적이고 실물 경제도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지금 금리를 올리고 여러 가지 선행 지표들이 점점점 계단식 하락으로 수렴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늘어난 거는 글쎄요, 경제가 성장한다고 보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약 2주간 소매 판매이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갑자기 올라가 버린 물가 지표와 어느 정도는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얘는 전체적인 시장 경제에는 약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산해 보면 거의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나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소매 판매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결국 중산층 이상 가구에서 계속 소비를 한다는 얘기고요. 경제가 절대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 어느 정도는 연준의 시간을 벌어주게 되고, 문제는 이제 자본시장에서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겠죠. 다음으로 보시면 30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구간인데 얘는 살짝 증가했습니다. 6%를 찍고 나서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침체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주택가격이라든가 담보대출 금리가 이렇게, 담보대출 금리가 6%를 넘어가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확실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속된 말로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세나 이런 쪽 렌트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이랑 종합적으로 보면 이쪽 담보대출 금리도 쉽사리 꺾이기는 못할 겁니다. 결국 장기전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산시장에서의 장기전이라는 게 말이 장기전이지 고정비가 없는 가구나 투자 주체들은 상당히 버티기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인데요. 주택 판매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표도 역시 크게 급락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쪽에서 계속 경제가 호황 구간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리 올라가는 거 빼면 지금 미국의 실물 경제 상황이 나쁜 상황이 아니거든요. 다음으로 제조업 PMI인데 얘가 벌써 한 달에 2번 정도 나오거든요. 한 달 반째 지금 세외 구간이니까 급락해가지고 횡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도 50 이상이면 호황으로 보거든요. 그렇지만 50 이상에서 여기서 급락을 한 후에 횡보니까 이 지표도 결국 뭐 GDP랑 거의 똑같이 가거든요. PMI 지표라는 게 GDP나 GDP가 그런 것도 있고 PMI도 그렇고 기업들 실적도 GDP와 거의 비슷하게 다 갑니다. 지수별로 따지면 뭐 거의 복사판이라고 해도 거의 무방할 정도랑 GDP는 PMI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 실적도 거의 뭐 비슷하게 연동됩니다. 이게 이렇다는 얘기는 향후에 나올 GDP가 2구간 연속 마이너스로 나올, 그러면 이제 기술적 침체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뭐 GDP나 소비 매출 절대값으로 나오는 지표들은 아직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지표, 그냥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의 착시로 보시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상에서 발생하는 전분기나 지난 수치 대비로 나타내는 거니까 약간의 추세를 보는 데는 유용하지만 현재 정확한 상태를 보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실업수당인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노동시장에는 크게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해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신규로 정리해고당한 사람들도 미국의 요즘 구조조정이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스타트업 기업체들로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금 흐름이 부족하죠. 물론 기업들 초창기에는 그런 쪽에서는 어차피 이제 약 지속 가능한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치도 계속 조금씩 증가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나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소매 판매 쪽입니다. PMI는 지금 이 침체로 들어섰고요. 소매 판매는 여전히 호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이면 결국 어느 순간 소매 판매가 줄고 그러면 당연히 기업 실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안 좋은 방향으로. 서서히 노동시장 쪽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거기다 이제 기술적 침체까지 발생하고 그러면서 실물 경제가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좀 지표상으로 보면 울퉁불퉁 하겠죠. 어떤 주는 좋았다가 어떤 주는 나빴다가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 걱정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 또 시장에 경제 외적인 요인이 닥쳐서 악재가 발생하면 또 휘청 하락하고 언론에서 뭐 안 좋다고 떠들어대겠죠. 그렇지만 일단 데이터상으로 보면 크게 지금 변곡점에 진입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면서 동행 이런 데이터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PMI인데 이번 주는 마지막 지표입니다.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가 없어서 서비스 PMI가 5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50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불황이라고 보는 거죠. 옆으로 쭉 보시면 50 밑으로 내려왔던 적 몇 번 없습니다. 2020년
3, 4월 코로나 한창일 때 좀 이 나쁜 구간을 제외하면 다 50 이상이죠. 내수경제 중심의 미국이니까. 금리를 올리고 최근 발생한 신규 변종 그리고 그 외에 뭐 나머지 상황들로 인해서 서비스 PMI가 밑으로 5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소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유동성이 늘어난 상황에서 강제로 금리를 올려서 가계 가처분 소득을 줄여서 그러면서도 또 공급 사이드에 인플레이 발생한 것을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여전히 정부에서는 또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지표들의 어떤 시차가 발생해서 한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변곡점인 거고 여러가지 지표나 경제 상황들이 결국 변곡점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지표를 보다가 안 좋아지면 자본시장도 안 좋아지겠죠. 어떤 지표를 보다가 또 이 정도면은 또 좋겠다 이러면 지난주처럼 반등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 주도 보시면 하락 후 행보가 예측이 됩니다. 26, 27, 28일 동안 미국은 FOMC가 열려서 결국 금리를 많이 올릴 거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기술적 침체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장이 어떻게 될지는 또 다들 모르니까, 그 와중에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은 좋아서 기업들 실적은 계속 뭐 미국 쪽 뉴스를 보면 상당한 7, 80%의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방향성을 정해놓고 투자를 할 그런 쪽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고요. 이미 좀 밑으로 많이 내려갔다 싶으면 S&P 기준으로 뭐 한 3,700 건방만 가면 다들 매수진을 깔아놓고 있으니까 매수 주문을. 그래서 다음 주는 하락 후 행보가 예상됩니다. 뭐 인플레이션과 금리 등의 PC 개인들 물가의 핵심 지표가 발표되고요. 핵심 물가 지표가 만약에 내려간다면 당연히 내려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PC 개인 물가라는 것은 뭐 의료비 쪽 해가지고 이런 일반들 소비 성향이 강한 거니까, 물론 소매 판매가 저렇게 좋은데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금리 결정까지 뭐 시장은 일단 큰 투자는 멈출 거고요. 사실은 이제 28일 날 새벽 3시에 발표되는 그때 연준에서 스테이트먼트 발표할 때 그때가 가장 일단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반등이 계속될지 다시 하락해서 바닥을 찍고 또 올라올지. 일단 뭐 다음 주 목요일 FOMC 회의를 기다리는 거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주 쉬어가는 것도 뭐 무난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